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최근에 단기간에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세금 문제로 인해서 매도자들도 줄면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다가 개인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 고민도 좋습니다. 또 저희가 소개해드릴 물건이 있는데 그런 궁금증들도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전문가가 준비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저희가 마련해놨고요. 이어서 두 가지 물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볼 곳은요. 용산구 원효로 3가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은평구 불광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물건에 관한 궁금증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오네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이슈 분석, 지역 분석 도움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로운 투자자문의 함주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를 한번 보시면 지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뭐라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의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지가 자체가 정말 폭등 수준이라고 할 만큼 정말 지가 상승이 가파르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큰 수익을 보셨겠죠. 반대의 경우 정말 정부의 말대로 이제 기다리거나 아니면 매물 자체를 파신 분들의 경우는 이제 부동산 신조가 생겼죠. 벼락, 거지라고 이렇게 신조가 생겼는데 벼락, 거지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투자를 앞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지가 상승이 거품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품은 당연히 아닙니다. 앞으로 지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 자체의 부동산 규제 정책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지금 당장 뭐라도 이제 주택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정말 투자 종목, 부동산 투자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지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이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인지 두 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집값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안정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는지 보도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웠으면 당연히 이제 투자 지역을 알아봐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용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왜 용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제 용산의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이제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지가가 어느 정도 조금씩 상승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연신내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집값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화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정말 물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뽑아내야만 이제 시장 자체의 지가 자체가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물 실종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온갖 대책에도 백약이 무효, 집값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온갖 대책, 이 말 그대로 이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죠. 이 백약이 무효다. 말 그대로 이제 약효가 없다라는 뜻이죠.
정부 자체가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나온 규제 정책만 봤을 때도 25번, 26번의 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달 아니면 3달꼴로 하나의 규제 정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규제 정책이 나왔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정말 지가 자체가 폭등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우상향이 됐었죠. 이런 거 자체를 봤을 때, 이 정책 자체만 봤을 때에는 이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이제 정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A 지역을 이제 규제하면은 다시 B 지역이 뛰어오르고 B 지역을 이제 누르면 다시 C 지역이 뛰어오르고 이렇게 풍선 효과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죠. 그만큼 집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공급량 자체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집가 정말 폭등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집가가 상승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가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을 이제 완화를 이제 해줄까요? 당분간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량 자체도 대폭적으로 이제 뽑아내려고 뭐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공급량 확대를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공급량이 정말 이제 나올 시기 정말 5년, 6년 이제 뭐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기 자체가 10년 안팎입니다. 그 안에 집가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집가는 앞으로도 우상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기사 자체 내용 자체를 요약해 보면은 양도세 중과의 매물 잠김, 수급 불균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부 이제 그 총공세 펼치고 있지만 집값은 고공행진이다. 많은 규제 정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반대로 풍선 효과로 인한 집값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금 완화를 해야지 단기적인 시장이 안정화된다. 이 단기적인 이제 시장 안정화는 바로 이제 양도세죠. 양도세 자체를 완화를 해야지 이런 다주택자 분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단기적인 안정 자체가 되겠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전 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공급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가 자체가 안정화될 수가 있겠죠. 사전 청약, 물량 속도감 있는 공급이 관건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래쪽 내용 이제 보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문 정부 믿고 집 안 샀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이제 집가가 상승이 됐을 때 집값 뭐 이제 잡을 수 있다. 이제 집값 내려간다. 이렇게 자신을 했었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정말 급등이 됐죠. 이 말을 믿고서 집을 안 사신 분들의 경우는 벼락거지가 되셨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전세 대출금마저 오른다 이렇게 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뭐 매물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 자체가 이제 전세도 이제 몰리면서 전세값도 이제 오히려 상승이 됐는데 거기에 대출 금리까지 상승이 되면서 실소유자들이죠. 실소유자들이 정말 이제 피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큰 폭으로 뛴 가운데 대출 금리마저 오르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 요소가 계속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규제 정책에 의한 집값 상승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 집값 자체를 잡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정비 사업이 활성화돼야지 이제 집값 자체가 이제 안정화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물량이 폭발적으로 나와야 되죠. 이 과거를 보게 되면은 인허가 자체를 이제 해주지 않음으로써 공급량 자체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공급량이 있어야지 집값이 안정화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양도세가 중과가 굉장히 심하죠. 정말 82.5% 양도세 최고 세율로 매겼을 때 82.5%입니다. 그만큼 양도세 자체가 너무 중과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매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죠. 매물 잠김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정부 말 믿고 기다리신 분들, 그 다음에 집을 파신 분들 뭐가 됐다? 바로 벼락거지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믿지 마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집값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집값 안정화는 바로 공급입니다. 공급을 정말 폭발적으로 늘리면은 집값은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급은 당연히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정비 사업 안에서도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규제 정책도 이제 정비 사업은 계속적으로 완화를 해주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재건축의 경우는 규제 완화가 조금 더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가도 높은데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 자체만 봤을 때 지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도. 근데 여기에 재건축 규제 완화가 들어가면 지가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는 소형 주택들이 밀집이 되어 있죠. 그만큼 지가가 상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만큼은 지가가 상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고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어쨌든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비 사업을 해야 되고 정비 사업 중에서도 바로 재개발이 활성화된다. 거기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정확한 지역과 이제 투자 메리트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투자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제가 용산의 개발 호재를 이제 다양하게 이제 지도상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용산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이제 개발 사업이죠. 제2의 코엑스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경부선 지하 사업, 그 중간에 캠프킨 부지 개발, 이 아래쪽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 보시게 되면 여기 국제업무단지가 들어갑니다. 정말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최고의 이제 개발 호재.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용산 민족공원이죠. 정말 최고의 자연 환경이 이제 용산에 만들어집니다. 여의도 크기만큼 이제 공원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공원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주변 지가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대 축, 이 3대 축을 연결하면은 이 중앙에 투자를 하시면 어떻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처가 되겠죠. 이쪽 지역으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그만큼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소형주택 갭 투자를 말씀을 드리죠. 이 지역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아파트 단지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된다? 지가는 정말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용산의 경우는 투자의 삼박자가 모두 만족하는 지역입니다. 일자리 정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연 환경 보시면 용산 민족공원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이 교통을 보시게 되면 지금도 다중 역세권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GTX A 노선, 신안산선, GTX B 노선, 그다음에 신분당선도 지금 신규 전철이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만큼 다양한 교통 호재로 인한 교통까지도 이제 투자의 삼박자가 모두 만족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용산의 경우는 이제 최고의 관광 명소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 여행을 갈 수가 없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집가는 폭발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 관광 명소 바로 남산이죠. 남산, 그다음에 용산 민족공원까지 개장이 되고 여기에 국제업무단지 세계적인 기업이 착출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BTX 이제 사옥도 있죠. 정말 이제 관광 명소로 탈바꿈이 되면은 집가는 어떻게 된다? 폭발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아직까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바로 갭 투자를 활용을 하시면 이제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지가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고 왜? 정말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획득이 가능합니다.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고 정말 노밀집 지역 자체가 개선이 돼서 아파트로 만들어졌다. 근데 주변의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하다. 지가 어떻게 될까요?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용산은 60% 이상의 개발 호재에
그 영향으로 묶여 있습니다. 어디를 투자를 하든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점은 바로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저평가 지역. 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향후 이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인해서 고평가 지역으로 시세 차익을 정말 크게 볼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도상을 보시게 되면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이제 호재죠. 바로 GTX A 노선 현재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 안에 노밀집 지역 자체가 앞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다. 거기에 GTX 노선의 호재까지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 플러스 내 집 마련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낙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동의서까지 걷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개발 가능성 자체가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의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만큼 플러스해서 지가 상승폭도 가장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신내 역세권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연신내 역세권의 경우는 뭐 지역주택조합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이런 확정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피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연신내 역세권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빌라 전성 시대입니다. 왜? 바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을 대폭적으로 뽑아내려면은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바로 유일한 투자처, 바로 재개발 예정지다. 투자의 전략 세우실 때 재개발 예정지 가능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내 집 마련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2021년도 유망 투자 지역 자체는 바로 용산, 그다음에 연신내 역세권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2021년도 정말 유망 지역에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부장님께서 전체적인 현재 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점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든지 뭐 투자 목적이라든지 현재가 가장 저렴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1:1 상담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저평가되고 있는 지역의 물건들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는 용산과 자양동, 연신내 오늘 5분 브리핑에서도 잠깐 설명 주셨는데 핵심 지역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도 좋고요. 1:1 상담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4 같은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필수고요. 방송 보실 때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부장님께서 준비하신 두 가지 물건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물건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도 잠깐 설명 주셨는데 원효로 3가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8분 거리고요. 시세는 4억 9천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의 백화점이라고 불리우는 용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이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 있죠. 부장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원효로 3가 위치 보시면은 이제 6호선, 1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매물 위치 도보로 봤을 때 10분 안에 거리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세 한 곳 투자를 하시면 2억 중반대에서 2억 이제 후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게 되면 이제 국제업무단지, 이제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용산 민족공원 개발 사업, 다양한 개발 호재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용산 전자상가 이제 복합 개발도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개발 예정지의 경우는 정말 이제 개발 가능성 크게 열려 있습니다. 정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 차익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입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국제업무단지가 여기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원효로 1가, 그다음에 2가, 3가, 그다음에 4가 이렇게 그 원효로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투자할 지역 바로 이제 3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효로 3가 보시게 되면 국제업무 단지 바로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 원효로 3가 자체만 봤을 때도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에 대한 이제 수혜를 톡톡히 볼 수가 있는데 이 원효로 3가 자체가 정말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동의서까지 현재 걷고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자체가 정말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국제업무단지 최고의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용산 민족공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그 환경 이제 그 자연 환경이 조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산 전자상가도 통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초근접 거리에 원효로 3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현대차 부지도 이제 초고층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인한 집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4억 9천에서 5억 1천만 원, 전세 금액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 여기에 전세 금액을 안고 투자를 하시면 이제 투자 금액 자체가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2억 중후반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정말 용산 이제 그 전까지는 개발될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정말 개발이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지 이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정확한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저평가되고 있는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물건, 용산구 원효로 3가의 투룸 다세대 주택.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시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움 드릴게요. 이어서 두 번째 물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평가되고 있는 지역의 물건인데요.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투룸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인 연신내역에서 7분 거리입니다. 일단은 교통에 대한 호재도 있는 상황이고요. 시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부권의 대표적인 지역이죠. 이 또한 노후화된 곳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과 물건입니다. 부장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연신내 역세권 지금 현재는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지만 여기에 향후 GTX A 노선이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 연신내 역세권 그만큼 이제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저희 매물 위치에서 도보 7분 거리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3억 1천에서 3억 3천만 원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1억에서 1억 초반대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액 투자하기 좋은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서울 신전략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고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정말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된다라는 말은 바로 이주 수요가 향후 풍부해질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 이제 정말 개발이 됩니다. 그 안에서도 재개발 예정지가 있겠죠. 이 재개발 예정지 그 가능성, 이제 개발 가능성 측면을 봤을 때 크게 열려 있습니다. 왜?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걷는 지역과 동의서를 걷지 않는 지역은 정말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개발 가능성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입지 보시게 되면 연신내 역세권 이제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여기에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이제 3, 4년 후에 개통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GTX 노선만 타고
바로 강남까지 갔을 때 지금은 이제 한 3, 40분 이제 그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1시간 이상 소요가 되고 있죠. 하지만 GTX 노선을 타면은 바로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 이제 연신내 역세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신전략 거점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신내 역세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축 노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연신내 역세권 주변은 이제 개발을 해야만 하는 그런 노후 밀집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3억 1천에서 3억 3천만 원, 전세 금액 2억 1천에서 2억 3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세 한 곳 투자를 하시면 정말 소액으로 1억에서 1억 2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은 정말 서울 서북부를 대표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변할 예정입니다. 왜? 바로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그만큼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지가 상승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아파트 단지로 변하기 전에 투자를 하셔야지 조합원이 되시고 아파트 입주권 받으시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2가지 물건 이외에도 이 시점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지역, 저평가되고 있는 물건을 좀 골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1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같은 번호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저희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2부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내 숫자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지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볼 물건인데요.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동부권의 핫플레이스입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죠. 도봉구 창동에서 3룸 도시형 생활주택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풍부한 임차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지역, 투자 목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가지 물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물건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3룸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일단은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에서 8분 거리입니다.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동부권에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잘 보내셨나요? 또 계속 또 시간이 지나가고 9월 달은 이제 또 추석이 있죠. 민족 명절인 또 추석이 있으니까 또 조상님들도 한번 찾아뵙고 또 소원도 한번 빌어보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9월 달도 뭐 상당히 훌쩍 빨리 또 지나갈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이번 주도 뭐 상당히 지난주에 비해서 또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또 계속 나타나고 있죠. 뭐 부동산에 관련된
이것저것 뉴스들 또 크게 보자면은 또 임대 사업자가 상당히 또 많은 또 변경을 또 일어날 것 같아요. 기존에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 전세 가격을 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존의 임대주택자의 폐지를 상당히 좀 앞당겨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18년도 이제 9.13 대책 이전으로 임대주택 사업자의 혜택들을 또 늘리면서 이제 전세 가격을 또 안정화시키려는 또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임대사업자 주택을 더 상당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많은 여건들이 또 좋아지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굉장히 좀 신뢰가 안 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실망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이지만 기존에 이런 임대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적인 유지가 되고 뭐 취득세 감면이랄지 재산세와 뭐 종부세랄지 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들이 9.13 이전 대책이 그러한 그런 혜택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으로 돌리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는 소식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었던 뿐이고 또 서울이나 뭐 이런 수도권 지역에 많은 이런 공급들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인데 또 애초부터 공급을 상당히 빠르게 어느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급을 해줬으면 상당히 집값에 대한 안정감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 보니까 상당히 한 번에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좌충우돌 많은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것에 또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 또 경기도권의 신도시 공급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시기가 2030년도죠. 2030년도라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2030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또 인구수가 감소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지방, 경기도권의 이런 소도시들의 이런 유령 도시화가 상당히 좀 위험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경기권의 대도시들, 인구가 50만이 넘는 이런 대도시들은 뭐 수원이랄지, 뭐 안산이랄지, 또 판교랄지, 또 일산이랄지 기존에 있던 이런 신도시와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들은 상당히 안정감을 갖추고 있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이죠. 일자리가 1, 2차 산업의 이런 제조 기반 시설이 아니고 3차, 4차 산업의 이런 고부가치 산업들이 상당히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IT랄지 금융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이제는 제조업 기반보다도 더욱더 미래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또 이런 직장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신도시가 개발되는 곳들이나 기존에 있는 도시들은 과연 이런 직장군들이 얼마나 안정감 있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즉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보니까 사람이 없다라는 것, 수요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의 중요성을 앞으로 미래 가치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두 지역들 대부분 다 이렇게 일자리가 새롭게 늘어나고 또 이런 3차, 4차 산업 중심의 많은 일자리가 또 집약돼 있는 앞으로 생겨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체는 도봉구 창동이에요. 창동 자체 또 현재 역세권을 현재 살펴보자면은 현재 1호선과 4호선 이제 창동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더블 역세권을 또 갖고 있지만 향후 앞으로 우리는 또 2개의 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동부권에서 이렇게 3개, 4개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대형 역사들은 그 주변의 부지들이 상당히 많은 개발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고 앞으로 여기는 우리는 GTX 신호선과 또 추가적으로 KTX가 들어오기 때문에 KTX선과 GTX 신호선, 지방권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광역철도망과 또 이런 철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4개의 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역세권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이 상당히 많은 가치를 품고 있는 것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이 지역에 또 특색이 있죠. 이 지역 자체는 원룸이나 뭐 투룸, 1.5룸 이런 것들의 수요보다도 아무래도 주변 환경 자체가 또 학군이 좋고 또 인프라가 좋고 주변에 뭐 학원가가 왕성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수요층이 즉 이런 3룸이랄지 또 4룸의 구조 자체에 이런 중대형 평수들이 상당히 많은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 이 지역의 상당히 특색이기 때문에 그런 특색을 상당히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면적 자체가 아파트 24평형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 3개 구조에 있고 자, 가격 자체가 이제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이런 3룸 주택의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러한
경쟁력이 있는 가격들 또 5억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 또 전세가의 수요를 감안하신다면은 4,500에서 5,500이면 충분히 이런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창동 자체가 2030 플랜, 앞으로는 이제 2040 플랜이겠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이곳이 균형이 상당히 안 맞춰져 있었고 주택만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플랜을 통해서 7광역 중심지로 변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 그것이 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23년도, 24년도면 하나 둘씩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있어서 완공이 된다라는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고, 인프라 자체도 상당히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애초에 주택 단지가 너무나 구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 백화점, 또 즐기는 생활들, 학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하게 이미 형성이 잘 되어져 있고, 또 개발 호재가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많아요. 창동 상계 신경대 중심지로서 또 노원과 창동 사이에 다양한 부지의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즉 이러한 많은 개발들, 직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GTX 신호선이 창동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창동 자체가 80년대, 90년대에는 상당히 많은 주택들이 지어지면서 또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상당히 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었던 것이 상당히 빈약한 부분이었고,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지역 발전의 한계랄지 뭐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문화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서 이 지역의 많은 이미지 변화를 또 가져오고 있고, 또 이 지역이 서울 안에서도 상당히 지가가 낮은 지역이었다 보니까 실수요층들이 상당히 몰리면서 올해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은 오름폭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수요층 자체도 상당히 두터워진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창동역 보이시죠? 이 입지 안에 또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있고, 자,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이렇게 많은 빗금친 부분들이 앞으로 또 일자리 위주로서의 많은 개발들이 구역을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애초에 뭐 학군 상당히 우수하죠. 학군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고, 노원 쪽의 학원가랄지 또 백화점, 뭐 인프라 시설들은 워낙에 구축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교통편 자체가 지금도 상당히 훌륭한 편인데, 앞으로 또 여기 GTX 신호선이 들어오고 우리가 상당히 이 GTX 노선이 집가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 그것은 또 KTX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창동역에서 GTX와 KTX 1호선과 4호선까지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 또 자차를 이용하신 분들은 동부가선도로의 지화 사업도 이제 곧 완공을 기다리고 있어요. 즉 아래쪽에 강남권의 연결성을 상당히 또 좋게 해주고 시간이 단축이 되고 상당히 좋은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 주변에 노원 쪽에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죠. 상계 주공 단지들이 재건축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서 많은 이런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또 토지거래 허가를 묶이면서 앞으로 향후 이 지역에 많은 변신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입지 하나만 봐서라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품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빗금친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들어와요. 앞으로 완공을 좀 기다리고 있고 내후년부터 하나 둘씩 이제 완공이 되고, 즉 이런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점, 또 일자리도 3차 산업, 4차 산업인 IT와 또 이러한 문화와 이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이 계속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문화의 조성까지 또 공연장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객들도 이곳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곳들이고, 또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상권까지도 덩달아서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이런 49층 규모의 고층 빌딩들이 새롭게 계속 지어지고 이곳에 또 일자리가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 위주의 개발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즉 이런 게 균형적인 발전을 또 시키고 있어요. 또 소비랄지 생산이랄지 유통이랄지 이런 것들에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개발들이 하나둘씩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동부가선도로 이런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창동 차량기지 자체도 앞으로 또 새로운 개발적인 부분으로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곳에 또 어떠한 일자리가 또 탄생될지 몰라요. 대형 규모의 일자리가 탄생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GTX 앞서 말씀드린 창동역 신호선과 또 KTX의 연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동역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동부가선도로 지화 사업도 이제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부가선도로가 지화가 완성이 됐듯이 동부가선도로도 이제 완성을 통해서 앞으로 이 강남권과의 이동성이 더욱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또 공원 이런 수변 공원들 자체도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가격 중요하죠.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 24평형의 3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 전세 가격을 생각하신다면은 4,500에서 5,500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고, 또 월세로 임하신 분들은 보증금 5천만 원 정도에 월 100만 원 정도, 110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또 창동의 단지형 3룸 도시형 주택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주변에 노후한 곳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밝고 동부권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서 이 물건에 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물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거주하기 좋은 곳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물론 좋고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위치는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 역세권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찾기 어려운 2호선에서 3호선 가장 핫한 노선이죠. 더블 역세권을 누릴 수 있는 교대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제 서초구죠. 일단 강남 3구 쪽 이번에 입지도 상당히 일자리적인 측면으로 상당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역 자체가 뭐 강남권을 상당히 가까이 끼고 있고, 또 바로 옆에 또 정부사 부지나 이런 대형 개발들이 앞으로 고부가치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일자리 위주로서의 많은 입지를 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고 주변 환경 자체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왜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지 상당히 많은 가치를 품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현재 2호선과 3호선이죠. 이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2호선과 3호선 또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개의 역사만 갖고 있는 지역은 또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노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에 많은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노선들이 겹치고 이런 더블 역세권이랄지 트리플 역세권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 유망한 지역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중에 이제 면적 자체도 이제 한 13평에서 14평 정도의 1, 2인 가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크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가격 자체가 이제 6억 원이 채 안 됩니다. 6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임대 사업자를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런 강남권과 강남 상구들 지역 중에는 이제 6억 원대가 넘어가는 투룸의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6억 원대가 넘어간다라는 것, 즉 임대 사업자를 상당히 등록을 할 수 없는 주택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5억 원대에 머물고 있는 이런 시세에 머물고 있는 주택들이 향후 이제 6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임대주택 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가격이 6억 원 이하라는 것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5억 원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지역 자체는 또 일자리가 워낙에 많고 주변도 지역들도 상당히 뭐 조용하고 또 많은 일자리와 또 인프라 시설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전세 가격의 상승률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5천에서 6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원이 채 안 되는 이런 소액적인 부분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 충분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프라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강남 3구의 서초구, 그중에 서초구에서도 서초동은 인프라 시설은 더할 나위 없이 앞서 입지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임차 수요와 직주 근접성,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직주 근접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이런 임대차 시장이 형성이 되고 공실이 없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판단의 하나의 체크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실 걱정이 없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또 개발 호재도 좌측 우측으로 이 지역에 많은 개발들이 품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미래 가치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서초동이 딱 보이실 거예요.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2호선과 또 3호선, 주변에 뭐 7호선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위쪽에 이제 뭐 대부분 뭐 고속터미널이랄지 남부터미널, 이런 버스 노선이랄지 대중교통 노선들이 훌륭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는 이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 이 경부고속도로가 앞으로 지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로가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부 공간을 상당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초구와 강남구를 이제는 하나의
거의 지역으로 연결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강남구가 갖고 있는 많은 일자리들 그리고 좌측에 또 서초구가 갖고 있는 많은 일자리들이 하나의 지역으로 이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경부고속도로 지화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위치를 보시자면은 서초동에서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서초동의 위치를 보실 수 있겠고 왼쪽으로는 이제 서초법조타운이랄지 뭐 병원이랄지 또 학군들도 우수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위쪽으로는 재건축 단지들도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서리풀공원 정부사 부지의 이런 개발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곳에 이런 핵심적인 4차 산업이랄지 IT의 이런 3차, 4차 고부가치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앞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좌측에는 이런 일자리가 조성이 되는 것들이고 또 우측에는 바로 두 정거장만 가면은 강남역 상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면은 강남역 상권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강남권의 많은 일자리도 바로 집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거지의 매력이 상당히 구분이 잘 되어져 있고 즉 이런 강남역과 이러한 서초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러한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 바로 부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우측에 있는 테헤란로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개발들이죠. 이쪽에 고층의 업무시설이랄지 빌딩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초동이 갖고 있는 앞으로 매력들이 바로 이런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있다는 것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좌측에 있는 정부사 부지 많은 일자리가 들어온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IT나 뭐 바이오, 4차 산업, 뭐 금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러한 것들이 집약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즉 이러한 큰 사업비가 있고 넓은 부지에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가 파생되어서 생겨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 강남역부터 시작되는 또 서초역까지 이 일대에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앞으로 많은 고층화 빌딩들이 생겨날 것이고 또 테헤란로와 함께 많은 이러한 라인들이 많은 업무 일자리 타운을 또 새롭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크나큰 이런 서초대로의 개발도 빼놓으시면 안 되겠죠. 이러한 건물들, 이러한 롯데칠성 부지랄지 코롱 부지에 앞으로 이러한 고층 빌딩들이 들어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이에요. 서초동의 위치가 상당히 지도상에 보이고 있고 자, 한남 IC에서 뭐 잠원을 거쳐서 양재 IC까지 이 부분들이 이제 도로가 지하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통이 더욱더 원활해지고 너무나 막힌 구간이었는데 교통이 수월해진다는 것, 또 교통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상부 공간을 새로운 부지나 택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또 역시나 이런 대형 건축물들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일자리를 형성을 하고 업무 타운을 조성을 하고 그로 인한 또 안정적인 일자리가 이 주변 곳곳에 계속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 강남 상부의 이미지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우리나라 이런 경부고속도로가 상당히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화 사업도 상당히 대규모적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아래쪽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은 이 아래쪽에 이제 동탄 쪽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고 이것이 하나 둘씩 완성이 된다라면 그 가치를 상당히 높게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가격이 6억 원이 채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임대주택 사업자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자, 5억 5천에서 5억 6천만 원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은 전세가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또 주변에 입지가 그를 상당히 증명해 주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5천에서 6천이면 상당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은 3천에서 한 4천만 원 정도에 월 한 120에서 13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거주도 좋고요. 투자도 좋지만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도 좋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 설명 도움 주셨고요. 오늘 방송 보시다가 앞서 설명드린 물건과 함께 두 가지 물건, 궁금증이나 좀 고민이 있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원하실 때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4 전화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좀 1:1 상담이나 무료 세미나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세미나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오후
오후 1시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개인적인 상황, 뭐 자금 상황에 따라서 나의 투자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아, 좀 꼼꼼한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제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 도움드리면서 전문가분들의 노하우까지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입니다. 빠르게 전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온에어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